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교통부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송간 연휴를 맞아 대중교통요금의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국내선 항공편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 연휴 기간의 항공권 요금은 해외 노선의 요금과 맞먹거나 더 높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 끄라비, 코사무이 등 11개 인기 노선의 항공요금을 30% 인하하고 124편 2만 5천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철도의 경우에도 방콕과 치앙마이, 우본라차타니, 우돈타니, 널라까지의 왕복 열차편은 26편 증편하고 여객버스도 1000대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각국 정부에서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에 따라 태국 내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푸켓 지방의 관광 수입은 4,975억 바트로 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촌부리가 3,168억 바트, 수라타니가 1,191억 바트를 거둬들였으며, 이어 치앙마이와 끄라비, 뿌라쭈아 키리칸과 팡아, 송클라와 치앙라에, 깐짜나부리 순이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안 공항에서 파타야와 후아힌을 연결하는 여객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무안 공항에서는 파타야와 후아힌으로 가는 여객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파타야로 향하는 여객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가장 무더운 시기인 혹서기에 들어가면서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20일까지 내우와 강풍, 우박과 번개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폭풍우가 발생하면 곧바로 숙소나 대형 건물 안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SNS에는 일본 여행을 떠난 태국인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태국인은 코사무이를 출발 후 수완나품 공항을 경유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가방이 바뀐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가방 색이나 모양은 같았지만 수화물표에는 외국인 이름이 있었고, 가방 안에는 자신의 짐 대신 대량의 대마가 들어있어 곧바로 일본 세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태국 내 공항의 수화물 검사가 허술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혹서기에 들어간 태국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태국 정부는 월 사용량이 300유닛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4월까지 유닛당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9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유닛당 4바시아로 낮추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의 공약 중 하나가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밭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16세에서 20세 사이 약 240만 명에게도 1만 밭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한 신고와 감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와 돈 세탁, 인신매매와 미립고, 사기 등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과 관련해서 거주지나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 강제 송환과 관련된 태국인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송환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람성 도로에 건설되고 있는 고가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가고속도로 교각을 건설하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4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2,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143명이 숨지고 1,44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통탄 총리는 전자담배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청소년과 젊은 층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농을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여객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신줄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과 태국인 36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라옹 왕짠 지역에 위치한 저수진의 섬에는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코끼리가 수영을 못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먹이를 주러 섬에 방문했으나 야생 코끼리의 공격을 받고 곧바로 섬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코끼리는 수영을 할 줄 알고 2년 넘게 섬에 살고 있다고 하며 공격성이 강해 지금까지 2명을 숨지게 한 이력이 있다면서 섬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유적물 중 하나인 4호 칭처에 균열과 부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방콕시와 미술국이 현재 복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간 연휴 기간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노동자들의 재입국 허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고국을 방문 후 돌아오는 3국의 노동자들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깐짜나부리 국경 순찰대는 상클라부리 지역의 도로에서 밀수한 인터넷 장비를 싣고 가던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운전자는 33세의 태국 거주 외국인이었는데 트럭의 짐칸에는 스타링크 장비 21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전화와 인터넷 사기 조직의 소유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깐나야오 지역에 위치한 콘도를 급습하고 불법 전자담배를 유통시키고 있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SNS 비밀 채팅방을 통해 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액상 335개와 은 보석, 금괴와 명품 가방, 차량과 통장을 몰수했습니다. 태국 세관은 전자담배 17만 개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1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에서 미얀마로 운송되던 것이었는데 당국이 소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부는 두리안이 익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막대기로 두리안을 두들겨 익었는지를 판별했지만 당국은 CT기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95%의 정확도로 3초 만에 판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고문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 사라부리 지방의 경찰서장인 페럴이 조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초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3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페럴이 조가 독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람푼 지역의 숲에 불을 지른 빨간 옷의 남성을 수배한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숲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깐짜나 브리지 방에서도 숲에 불을 지르던 범인들이 산림감시 요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키사놀룩 지방에서도 숲에 불을 지른 남성을 체포했는데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3,300만 바트를 부과했습니다. 타이항공은 여객기 내에서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의 사용과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위탁 수화물의 무게를 25kg에서 23kg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7인승 기아 카니발이 출시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수입된 카니발의 태국 내 판매 가격은 299만 바트로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방콕 방나 지역에는 더몰 그룹이 500억 바트를 투자한 방콕몰이라는 대규모 쇼핑몰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7년 12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행에 실패한다면 회사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켓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인 수타 씨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외국인 회사 설립 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60일간의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비자론을 통해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면서 무비자를 30일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태국 철도는 3등석 객차에 설치된 선풍기를 철거하고 에어컨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CJ 열차가 출시될 것으로 당국은 순차적으로 선풍기 객차를 에어컨 객차로 개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철도 운임도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뜨란 깐땅 지역의 철도 건널목에서 여객열차가 픽업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철도 당국은 해당 건널목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불법 건널목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타야 방파인 지역의 주택과 창고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이 임차한 곳이었는데 허가 없이 위험물질을 보관한 중국인 여성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콕 도심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올해 약 5% 상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거래량은 예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콕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시암과 친노, 크런치 지역으로 4제곱미터당 385만 팟이었습니다. 방콕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는 남루가구 크롱 13에 위치한 공터로 4제곱미터당 2100팟, 일라이 400제곱미터의 가격이 84만 팟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싼 곳은 방사이 예술공예센터 맞은편으로 4제곱미터당 8,400밭, 세 번째로 싼 곳은 방보 지역으로 4제곱미터당 1만 밭이었습니다. 고속도로청은 270억 바트이 투입되는 두 개의 푸켓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과 공동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푸켓공항과 빠똥, 무항을 잇는 고속도로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차종에 따라 기본 요금이 40밭에서 120밭부터 시작되며 거리당 고액의 통행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돈무안 경찰은 절도 혐의로 2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공항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헬멧 도난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CCTV에 찍힌 남성을 체포하고 보니 남성은 공항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비싸 보이는 헬멧만 골라 훔쳐 팔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280만 밭을 척박한 방콕시청 직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소유한 버스의 수리 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촌부리 경찰은 사타입의 도로에서 절도 혐의로 부부관계인 48세 남성과 29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위조한 번호판을 달고 가던 차량은 논타부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체포된 부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훔쳐 캄보디아나 미얀마에 팔아넘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콕 라마티보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격리실이 전소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와 직원 500명이 긴급 퇴피했으며 전기압 선에 의한 화재는 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었습니다. 태국 내 카지노 설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내 카지노 합법화는 수십 년 전부터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패통탄 총리는 카지노 도입이 급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리람 끄라상 지역에서는 20세 남성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인 28세 여성이 집에 나와보니 900밭이 들어있던 저금통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남성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라고 경찰이 말했는데 남성은 저금통에 390밭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며 390밭만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성은 900밭이 맞다고 주장하며 남성을 절도 혐의로 정식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여러 번 도둑질한 전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돈무안 경찰은 음식점 2곳을 단속하고 불법 노동 혐의로 라오스 여성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로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2곳의 업소는 모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6일 한국의 공군기가 민간인이 사는 마을에 폭탄을 투하하는 우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태국인 4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명은 경상이지만 1명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켓에 위치한 고급 스파 마사지 업소에서 64세 한국인 남성이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사우나실에 들어간 남편이 잠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출동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다프라야에 위치한 콘도에서 45세 한국인 남성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인 23세 여성을 체포하고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헤어진 사이였는데 흉기를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자해하려는 여성을 막으려다 남성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수쿰이 지역에서 성매매와 구걸 행위를 하던 외국인 2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3월 14일 새벽 1시 10분경 춘폰 무앙 지역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앙 지역 북동쪽 45km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km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수라타니 꼬팡안에서는 풀문 파티 중 24세 독일인 여성이 2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꼬팡안에서는 성폭행과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타야에서 영국인 틱토커인 32세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기한을 넘겨 태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는데 4년 전 영국을 떠나 태국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택을 급습한 경찰이 수색을 하다가 여성이 불법 체류 중임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시켰는데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농 르앙 지역의 다리 밑에 이탈리아 국적의 65세 남성이 숨져 있는 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다리 옆 대형 배관에 올라가 소변을 보다가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손바위 경찰은 거리에서 대마를 흡입한 외국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네덜란드인들이었는데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경찰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치앙마이의 대기오염은 세계 최악이었습니다. 치앙마이 외에도 남방 등 17개 지방의 대기오염 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며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